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게투입니다. 수수료 폭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 수수료가 1.5%일 때 3펀드 전략 50년 장기투자 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자, 이제 이런 공식이 보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요쪽은 뭐냐면요, 1.07이라는 거는 7%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요 3펀드 전략이 연평균 7%의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금 곱하기, 그죠? 원금을 이제 X라고 하면 X 곱하기 1.07 하면 그 해에 번 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는 계속 이제 여기에 이제 곱하기 또 1.07을 하는 거고요. 곱하기, 이게 계속 복리 계산법이죠. 1.07.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년씩 지나가니까 결국은 여기 지수가 50년 장기 투자면 지수가 이렇게 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측에 있는 항은 뭐냐면 수수료가 1.5%니까 1.5%는 0.015죠. 이게 이제 1.5%죠. 그래서 요 7%, 0.07에서 0.015를 빼니까 1.0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은 수수료 제외 항목이죠. 수수료 제외된 거. 여기 오른쪽 요쪽은 수수료 제외 전. 그죠? 네, 요쪽은 수수료 제외 전. 이거는 수수료 제외한 거. 지금 펀드 수수료가 1.5인데요. 뭐 ETF 수수료라 그래도 돼요. 펀드 수수료가 이제 조금 높기도 하죠. 높은 것도 있죠. 1.5 진짜로 있습니다. 1.5도. 1%대도 있고요. 펀드 수수료가. 자, 그럼 요걸 계산을 하면 0.49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건데요.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쪽 항목 수수료 제외 전, 그죠? 수수료 제외 전 분의 수수료 제외분.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제외, 이게 위에가 이제 실제로 받는 거죠. 근데 제약의 전보다 제외하고 받으니까 결국은 반밖에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번 돈이 100억이라고 하면 이 중에 50억이 수수료란 얘기입니다. 어쩔 때 1.5%고 50년을 하면 왜 그럴까요? 자, 이 수수료는 매년 나가는 거죠. 네, 이 항목은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 수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가면서 점점점 원금을 자꾸 갉아먹죠. 그래서 나중에 50년 후에는 결국은 앞에서 갉아먹은 게, 만약 앞에서 수수료가 빼지 않았다면 100억이 됐을 돈이 자꾸 수수료를 빼니까, 이득한 거에서 수수료가 자꾸 떼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50억을 수수료로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데 또 이제 반복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요 밑에 나온 요 링크는 그 내용 중에 붙여 넣기를 해드릴 텐데, 요게 바로 제곱 계산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링크 가시면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1.055의 50승이 얼마인지를 직접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지금 나가는 거 좀 충격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수수료가 이번엔 조금 더 낮은 거, 현실성이 조금 있는 거, 펀드 중에서는 1%짜리도 많이 있죠. ETF는 1%는 뭐 흔치는 않는데요. 네, ETF 수수료, ETF도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자, 이제 50년이니까 30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50년은 뭐 30살에서 하면 80살까지 하면 50년이 되죠. 지금 뭐 요거는 이제 60살이네요. 60살, 뭐 40에 하면 뭐 70. 사실 이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30년 장기 투자는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50년 장기 투자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요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수수료 조금 더 낮추고요. 기간도 조금 더 낮춰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거 3펀드 전략이니까 7%, 연평균 7%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수익률이요. 연평균 수익률. 그래서 1.07. 30년이니까 30제곱을 한 거죠. 1.07 30제곱. 그 다음에 1%니까 1%는 0.01이잖아요. 그래서
0.07에서 0.01을 빼니까 1.06이 됐어요. 그래서 1.06에 30승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숫자가 요거 이제 요 제곱근 계산기에서 그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요 아래 숫자 1.06 넣고 지수 30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5.74 뭐뭐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7 30하면 7.61 뭐뭐뭐 나옵니다. 결국은 이거를 보면 0.7545058이 되죠. 이건 뭐냐면 대략 25%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50년 투자해갖고 100억이 됐다고 치면 실제로 받는 돈은 75억이 되고요. 100억을 이제 막 모았는데 수수료로 이제 날라간 게 25억 원이 수수료로 날라갔어요. 어쩔 때 30년 투자의 1%일 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이 영상 생각해 보세요. 야, 요 앞 영상도 제가 이과생이라 그래서 뭐 확률과 통계를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지수 계산하는 것까지 들고 와갖고 복리 계산 이런 거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5억이 날라가요. 100억을 내가 연평균 수익률 뭐 이렇게 했고 뭐 최종적으로 100억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받는 돈은 75억밖에 안 되는 거죠. 수수료를 안 뗐으면 100억인데 수수료를 자꾸 중간에 떼니까 75억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1%는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펀드 수수료가 자 0.2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피델리티나 AB 펀드는 0.4%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0.2는 ETF 제가 그 굉장히 들을만한 합리적인 뭐 요 수수료를 기준을 저는 이제 ETF 기준을 0.2라고 놨습니다. 근데 0.2가 사실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국내 ETF 중에서는. 그래서 0.2 뭐 미국에서도 뭐 0.2 많이 있습니다. 뭐 NTSXS 뭐 이런 것도 지금 0.2고요. 0.2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자, 펀드 수수료가 0.2고 3펀드 전략을 30년 아까랑 똑같죠. 장기 투자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펀드 전략 연평균 수익률 7%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수 30은 30년. 이쪽은 0.2%면 0.002죠. 그래서 요거를 0.001을 빼주면 돼요. 0.07에서. 그러면 0.068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자, 요거 이제 아까 그 지수 계산기로 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7.19 뭐뭐뭐 나오고요. 7.61 뭐뭐뭐 나옵니다. 자, 이거 그래서 보면 자, 0.94 945 반올림하면 뭐 95%니까 대략 수수료가 5%가 그 수수료로 지불이 된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쉽게 자 100억을 30년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면 수수료 떼고 뭐 수수료가 중간에 가져간 게 이제 95억이 손에 들어온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제외하기 전에 이제 100억이라고 하면 이제 요 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실제 수수료 떼고 하니까 요 금액은 9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억 정도가 이제 수수료로 나갔다. 중간에 매년 걷어들이는 거죠. 매년 걷어들여서 이 정도 나갔다. 자, 그럼 제가 또 호기심에 그러면 15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30년으로 계속 했는데요. 자, 똑같이 1.07에 15년 1.068에 15년 하면 어떻게 될까? 짧게 했어요. 더 짧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게 2.68 2.75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2니까 지금 275%의 그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268% 원금 대비, 그죠? 원금 대비 뭐 이 정도 260, 270%가 벌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0.97 97%에 육박하면 뭐 대략 보면 뭐 약 3%. 자, 이거 보시면 좀 여기서 저도 조금 뭐 놀랐습니다. 자, 기간이 더 짧은데 30년과 15년 투자가 있는데 수수료는 그죠? 똑같이 아주 그냥 좀 현실감 있게 0.2%의 수수료를 했는데 어디가 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장기 투자예요. 오히려 15년 했으면 수수료가 그냥 겨우 3% 나가요. 뭐 15년 동안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9,700만원, 그죠? 9억 7천. 9억 7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가 그냥 수수료로 나간 거예요.
여기서는 수수료 비율이 3%, 30년 하니까 5%. 왜 그래요? 매년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자가 복리라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복리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복리죠. 마이너스 복리. 자꾸 중간중간에 이제 안 그러면 눈덩이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 커지려고 하는 눈덩이에서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생각할 때 뭐 0.2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드도 작잖아요. 기본도 작은데 이게 자꾸 30년 투자하면 이제 이 눈덩이가 이제 커지잖아요. 눈사람. 그죠? 그러면 이 자꾸 커지는데 거기에 0.2면 점점점 수수료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수수료가 커져. 점점 더 증권사는 웃음을 짓겠죠. 스마일이 되겠죠. 점점 더. 우리가 장기 투자할수록 스마일이 되겠죠. 왜냐면 이 시드가 커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영상 앞에 보면 계속 수수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거 뭐 처음 하실 때는 이거 뭐 진짜 몇 프로 0.2% 얼마 되지도 않고 나 끼껏해야 1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막 이러는데, 보글헤드는 정말 수수료에 눈에 불을 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아까 보셨죠? 1.5% 50년 하면 수수료가 수익의 50년 하면 수수료가 반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5% 50년 하면 증권사 고생했으니까 50% 가지세요. 저 그냥 50%만 받을게요. 증권사랑 나랑 반반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50년 장기 투자 해갖고 1.5%면. 지금 0.2에 30년 해도 증권사, 요거는 이제 0.2니까 좀 작죠. 그냥 증권사 이제 5% 주는 거고, 내가 95%를 갖는 겁니다. 요거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수수료 1%의 흡피 전략. 요거 레버리지 전략이죠. 레버리지 전략은 1% 맞습니다. 실제로 1%예요. 뭐 1.01인가요? 뭐 6%, TMF 거의 다 0.9% 아니면 1.0%대예요. 수수료가 이렇게 맞아요. 자, 30년 장기 투자하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또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는 근데 이제 흡피 전략이니까 조금 높였습니다. 요거는 15%. 연평균 수익률을 조금 높여봤어요. 15%.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게 이제 15%죠. 그럼 수수료 1% 땡겨 14% 각각 30년을 해서 하니까 50.95 뭐 나오고요. 66.21 뭐뭐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대략 77%. 그러면 23%가 수수료로 날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100억을 벌었다고 하면 23억 뺀, 그죠? 이제 77억만 제가 이제 받는 거죠. 내가 77억 갖고 증권사 수고했어요 하고 23억 주고.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너무 크죠? 1% 30년. 대신 근데 여기서 이제 흡피 전략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니까, 그죠? 레버리지니까 뭐예요? 수익률이 좀 높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6,621배. 이거는 이제 5,095배. 원금 대비. 그러니까 뭐 원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니까 그래도 뭐 77% 나 가지고 증권사 23% 주는 거 오케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엔 그럼 한번 세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세금. 자, 요거는 뭐냐면 세금 이연 효과를 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죠. 세금 이연. 세금을 내고, 매번 세금을 내고 가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팔면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안 하려고 하죠. 세금 이연. 세금을 계속 끌고 가면 어떠냐. 중간에 자꾸 매도해서 세금 내고 또 낸 돈 남은 돈으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매수만 해서 세금까지 불려서 가져가 보자 했을 때요. 자, 요거는 그러면 제가 편의상 연평균 10%라고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죠. 10% 30년. 그죠? 자, 10% 30년 하고 요쪽 이제 우측항은 요게 이제 10% 30년 한 거고, 거기에 0.8을 하면 세금은 이제 20%라고 가정을 했어요. 세금은 20%.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에 세금을 낸 거 0.8을 곱하니까 세금을 내고 남은 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매도 없이 세금 이연을 했을 때, 이 항은 세금 이연을 했을 때 받는 돈. 요거는 뭐예요? 만약 그냥 매년 리밸런싱 하면서 세금 다 내고 했다. 그러면
이게 10%니까 세금 20% 내니까 0.8이 되겠죠? 그리고 30년.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6 뭐뭐 나오고요. 여기는 17.44 뭐뭐뭐 나오고, 요거는 이제 10%일 때죠. 10%. 그 다음에 이제 0.8을 아직 안 곱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80%만 가져야 되잖아. 20%는 세금 내야 되니까 텍스로 되죠. 자, 그랬을 때 10.06이고 요거 했더니 13.95예요. 자, 요쪽 왼쪽은 세금을 매년 내고 했을 때 1600배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세금까지 끌고 가갖고 마지막에 세금을 낸 거죠. 마지막에 20% 뚝 낸 거예요. 그랬을 때 1395배. 결국은 세금 72%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금 이연을 안 하고 앞에 계속 한 거는 얼마를 버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금 이연을 했을 때 100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낸 거는 얼마 버는 거예요? 72억 정도만 된다 이거죠. 세금 이연을 안 하면 100억. 세금 이연을 하면 100억. 혹은 아니면은, 그쵸. 아니면 72억. 아니면은, 뭐, 요쪽,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해갖고 한 게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요 세금을 마지막에 낸 사람은 대략 130억. 그죠? 대략 뭐 28%인데, 뭐 30%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건 뭐예요? 정리하면, 연평균 수익률 10%이고, 30년을 했는데, 우리가 세금을 20%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랬을 때 최종 결과는 세금 이연을 한 게 원금의 30%를 더 받는다. 세금 이연을 한 게 30%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계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원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